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6일 주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확언 100 아니죠. 200일째. 힘차게 한번 외쳐보기 전에 오늘 이제 저희 상동이들과 하양 성당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첫 방문, 가는 내내 성당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피아노 선생님과 큰아빠와 큰엄마가 있다. 그리고 가면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다. 가서 교리 수업도 뭐 10분 채 못 앉아 있었습니다. 애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불편해하고 무서워해서 10분 정도 교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과 1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또 성당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성당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해서 성당 안에 들어가서 미사도 한 30분 정도 들이다가 지루하다, 재미없다, 그래서 끌려서 나왔습니다. 근데 한 며칠 전에 문득 성당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거의 한 15년 만에 저도 아이들 그냥 문득 어느 날 아이들과 성당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뭔가에 이끌려서 오늘 아이들 손을 잡고 성당에 다녀왔는데 교리 수업도 재미없어하고 미사 드리는 것도 지루해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릴 때 제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저도 미사는 안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만 했죠. 중학교 2학년 때 성당에 처음 가서 제가 세례를 30대에 받았거든요. 세례를 30대에 받았는데 33살 때였던 것 같아요. 강지석 척수염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그 상황에서 무언가에 기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찾게 된 곳이 성당이었고 33살에 강직성 척수염을 앓으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열심히 다니다가 또 한 15년 정도의 냉담 시간을 가졌고 대면 책을 또 그렇고 그냥 문득 우리 둘째 아이가 하느님 엄마 카페에 손님 많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아이들을 데리고 냉담이라는 알을 깨고 성당에 그곳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한 15년 만에 성당을 갔다가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제가 데미안 참 좋은 게 제가 그동안 읽었던 다른 그 어떤 책보다도 제가 몇 번 읽진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본 다른 그 어떤 책보다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책이었고, 아이들 손을 잡고 성당에 미사를 드리는 시간에 앉아서 미사 넘어, 신부님 말씀 넘어, 그리고 그런 뭔가 너머를 생각하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요즘 부쩍 제 삶 속에서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 일하면서, 예전에는 일하면서 하대님 영상 이어폰으로 꽂아서 일하면서 손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이어폰으로 하대님 영상을 주로 들었습니다. 주로. 또는 이제 고 작가님 그 독서에 대한 얘기들, 책에 대한 얘기들, 그 영상 강연했던 것들, 뭐 1시간짜리 이런 영상들 위주로, 또는 책 읽어주는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생각하고 질문하고 일하면서, 마트에서 하는 일은 한 15년 했더니 습관이 되어서 자동으로,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힘들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몸이 알아서 움직이니까, 일하면서 몸은 움직이는데 생각과 질문이 많죠. 요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고통 뒤에 쾌락,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처음에는 돈에 쫓이면서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물론 돈에 쫓이는데 고통스럽거나 힘들거나 막 그게 익숙해진 건지, 익숙해져서 이런 삶마저도, 이런 생활마저도, 돈에 쫓이고 있는 이런 상황마저도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조금 책을 읽다 보니까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책을 대하고 독서를 하고 사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용기가 확실히 생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용기가 생기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 역경이나 시련 같은 것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장하는 원동력이다,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어떠한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가 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지금 내가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분명히 이 시련, 고통, 역경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성장하고 외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오늘입니다. 15년 만에 찾았던 성당에서 또 뭔가 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디까지가 나인가? 나는 내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요게 나인가? 나는 어디까지가 나인가? 나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도 자꾸 요즘 좀 들고, 뭔가 예전에 하지 않았던 질문이나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계기가 되는 책이 저는 좀 데미안인 거, 또 데미안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이해해 보려고, 이 책을 온전히, 그러니까 제가 책을 통해서 싱클레어 또는 이 책을 통해서 뭔가 내가 그 상황 또는 그 책 속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껴보려고 생각하고, 나에게 질문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문득 요즘 질문도 많이 하고, 부쩍 생각도 많이 하고, 뭔가 일을 할 때 예전에는 뭘 이렇게 자꾸 듣는 습관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좀 그냥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 고독?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편안하고, 좀 편안하고, 뭔가 그 생각 질문하는 그 시간에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받고, 그런 느낌을 받는 중입니다, 요즘에. 좋아요.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방향보다 속도보다 방향.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독서의 양보다 어떤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 작가님들 하시는 얘기였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는, 제가 느껴지는 그런 오늘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요즘 좀 살고 있습니다. 좀 기분 좋은, 뭔가 내가 이제 책을 예전보다는 좀 더 옳게 읽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독서를 통해서 그래도 뭔가 좀 성장했구나, 내가 좀 오른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책을 소개시켜 주셔서, 또는 헤르만 헤세, 오늘 맞나? 좋은 책을 써주셔서, 오늘 못 갖고 나왔는데, 조금 남았는데 오늘 못 갖고 나와서, 그리고 아침 긍정학원을 성당에 갔다가 카페에 11시까지 와야 되니까 카페에 와서 아침 긍정학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데미안 읽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책을 또 못 들고 왔는데, 사물함에 데미안 살 때 같이 샀는 책입니다. 하고만다에서 소개되었던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서 한 문장 읽고 등장어 외치고 오늘을 또 주도적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해설자의 글이니까 이 책의 요약본 아닐까라는 생각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로안이 되어라. 만약 당신에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하라는 밑도 끝도 없는 임무가 떨어진다면 과연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당시 미국은 쿠바를 둘러싸고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쿠바의 깊은 밀림 속에 숨어 지내는 반스페인군 지도자 가르시아 장군에게 대통령의 편지를 전해야 했다. 모두들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그 곤란한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낸 사람이 바로 로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교였다. 저자인 알버트 하버드는 이 영웅담을 이용해 우리 사회에 로안과 같은 인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짧게 이야기로 만들었다. 각 나라마다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번역하여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됐으니 이제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는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성경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 혼돈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변화다. 이 시대는 변화와 용기 있게 도전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 변화의 대상이 곧 이 책 속에 나오는 가르시아이며,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바로 가르시아에게 편지를 전하는 일이다. 가르시아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언제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낸다. 가족, 회사, 조직, 국가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로 이어진 모든 상황에서 가르시아는 나타난다. 때와 장소를 가르지 않고 잇따라 등장하는 가르시아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 그가 바로 로완이다. 로완은 변화를 꿈꾸며 도전하는 용기와 행동력이며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영웅이다. 괜찮네요. 로완은 변화를 꿈꾸며 도전하는 용기와 행동력이며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영웅이다. 스스로 시대의 변화와 과제에 도전하고 조금씩 일지라도 결과를 이끌어내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바로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되풀이해 읽다 보면 가을 들녘처럼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되묻게 되기 때문이다. 좋은 말이죠.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의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손가락 장갑 운동복을 입고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다섯,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여섯, 나는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최고의 유인은 독서다. 일곱,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억자산가가 됐다. 여덟,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아홉,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곤자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열,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아름다운 오늘을 선물해 주셔서 일용할 오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건강한 두 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정말 좋습니다. 정말 완연한 봄입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금호강변의 산책로에 자전거 도로죠. 자전거 타는 사람, 그리고 드라이브 하는 사람,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어. 또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